다음 주제는 서해수호의 기념식인데요.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받아서일까요? 그 당대표 이후 저희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아 놓고 오늘은 서해수호의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유족분들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죠. 그래서 유족분들이 항의를 했는데 그 유족분들에게 항의를 받는 모습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했거든요. 먼저 보고 오시죠. 네, 사진 띄워졌을까요? 네, 사진 띄워졌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지금 사진 띄워졌다고 합니다. 네,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셨는데 여러분께서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 보시는 것처럼 별말 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원님, 저 사진 네. 보셨죠? 네네네. 어떠셨어요? 예, 지금 그 유족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민주당 의원들 및 민주당 관계자들이 사실은 천안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또 음모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네. 천안함은 2010년 3월 26일 날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서 침수가 되면서 완전히 완파가 되었죠. 그래서 총 46명의 정말 꽃다운 우리 그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사망한 정말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굉장히 좀 비극적인 사고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어떤 음모론을 하면서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이제 망발을 퍼부은 어떤 사람들이 망발이다. 굉장히 네. 많았죠. 특히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천안함 재조사도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때에는 이래경 씨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게 되는데 그 이래경 씨야말로 이런 어떤 음모를 가장 강력하게 퍼뜨리면서 이런 어떤 천안함 어떤 폭침설이라든지 또 장경태 의원이라든지 또 노정면 의원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은 결국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함장이 자기 어떤 부하들을 본인의 어떤 작전의 어떤 실패로 수장시켰다. 네. 이런 어떤 막말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 이 천안함 유족들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맞아요.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명시적인 어떤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위원님,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언도 관심 모았거든요. 북한 도발에 맞서 서해 바다를 수호한 영웅들을 기억한다. 근데 유족들을 위로해야 할 자리에서 사과는 안 하고 이런 발언을 한 저는 추모 의도가 무언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조기 대선해서 빨리 내가 대통령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중도표를 좀 잡아야 되니까 아까 이것도 대선을 노린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뭐 없죠. 왜냐하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되고 난 뒤에 이러한 행사에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과거에 언제입니까? 성남시장 시절에는 뭐 이것이 천안함이 잠수함하고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났다 이런 연구 논문을 그 자신의 그 SNS에 올렸다가 네. 공유했다가 네. 뭐 비난을 받기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기념하고 추념하고 이런 행보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사실 천안함 피격 사건이라고 얘기했지만 과거에는 그냥 천안함 사건이라고 했어요. 우리 사실 천안함 폭침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해의 도발이다. 네. 사실 우리 6.25를 6.25 남침이라고 하지 그냥 단순히 6.25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다 이것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천안함 폭침이라고 하고 6.25 남침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민주당 분들은 자꾸 이런 적극적인 표현에 인색하세요. 그것은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색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아니 인색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야죠. 분명하게 북한한테도 할 말을 하고 너희들 왜 이렇게 잘못했냐 혼내고 꾸중하고 간첩도 싹 잡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건 대한민국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매일 북한 눈치 보면서 꼬리 슬슬 빼고 눈치 보고 고개 숙이고 결정적일 때 말 안 하고
그것은 사상이 의심스러운 거죠. 오늘 위원님께서 그 민주당 얘기하시면서 가장 많이 쓰셨던 단어가 눈치예요. 눈치. 그러니까 눈치로 다 한다. 의원님. 네. 그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고 그 민주당 의원들도 사실 지금 이 천안함 음모론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막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사과 한마디 없었잖아요. 그 굉장히 이 사건에 대해서도 말을 했는데. 네네. 그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래경 혁신위원장뿐만 아니라 건칠성 의원이라든지 장경태 의원, 노정면 의원 또 뭐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 북한의 어떤 소행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는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함장이었던 작전상의 잘못으로 부하들이 수장됐다 이런 어떤 막말을 굉장히 많이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뭐랬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남북 간의 관계를 끊고 우리는 우리대로 갈 거다. 그리고 핵을 통해서 뭐 이제 계속해서 할 거다. 뭐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우리 대한민국을 어떤 협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네. 김정은 위원장의 선대 평화적 통일이라는 노력을 좀 기억해달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즉 김일성, 김정일을 마치 한반도 평화적 어떤 노력을 한 것처럼 선대 평화적 노력 이런 어떤 또 막말도 굉장히 좀 많이 했고. 네. 근데 이거 이런 어떤 행태가 보면 뭐 단지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좌파의 어떤 비극이기도 한데 자꾸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계속 어떤 굴종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게 DNA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DNA 라? 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로 기순했던 그 어북을 강제 북속시킨 거라든지 또 당시 해수부 공무원이 발을 헛디뎌서 바다를 헤매다가 북한에 갔는데 북한에서 이거를 사살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밝히지 않고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이제 거짓말을 해서 당시의 어떤 유가족과 국민들을 속였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 우리 대한민국의 예산으로 혈세로 만든 판문점 부근의 남북 교류 어떤 센터를 폭발을 해도 한마디도 이야기도 못하고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을 당시에 삶은 소대가리라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어떤 욕설 퍼부어도 항의 한마디도 못했던 게 문재인 정부이자 민주당이었습니다. 네네. 그런 만큼 좌파들은 민주당은 이 북한과 또 더 나아가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굴종하는 그런 어떤 DNA가 굴종. 있다. 네. 예, 그렇게 보여지는 어떤 자세가 이런 어떤 천안함 어떤 유족 그리고 천안함 어떤 음모론에도 고스란히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굴종, DNA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사실 오늘 참석한 게 평소 행태와는 다르다. 이렇게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우리 좀 전에 최 위원이 한 것처럼 평소 같으면 절대 안 나타났을 겁니다. 근데 지금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조기 대선에 본인이 어떤 안보라든지 이런 데도 신경 쓰고 있다 함으로써 좀 중도층의 어떤 표를 얻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적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목적은 뭐 국민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재난 예비비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그 지금 경북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불 진화 작업 좀 2시간 전에 다행히 다 완료는 됐는데 지금 크게 삭감된 예비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견이 굉장히 달라요, 위원님. 그렇죠? 지난번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때 네. 변론 때 한덕수 총리가 증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공무원 이렇게 평생 오래 했는데 작년처럼 민주당이 예산을 그렇게 싹둑 잘라버린 것은 정말 처음이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윤석열 정부를 혼내려고 그러는 거죠. 국민하고 관계없이 또 목적이 있었네요. 윤석열 정부 예산 자르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 탄핵시키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청 공무원들도 탄핵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켜서 네.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4조 8천억이 되는 정부 예비비 가운데 네. 절반을 싹둑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랬죠. 물론 뭐 아주 나쁜 예산 같으면은 네. 좀 잘라도 됩니다. 근데 요즘은 재난이 자꾸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과거 같으면은 산불이 저렇게 심하게
번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봄만 되면은 굉장히 건조한 날씨가 오고 바람 굉장히 세게 붑니다. 그럼 과거에는 3월달 같으면은 겨울인데 사실 초겨울이 계속 이어지는 늦겨울이 이어지는데 그렇죠. 요즘은 거의 뭐 여름 가까이 기온이 올라 버리니까 네. 이게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재난이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네네. 예비비를 많이 만들어 놔서 예측 못할 재난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네. 민주당이 이걸 싹둑 짜버려 버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국정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작년인가요? 작년 12월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비비 50% 삭감해도 재난재해 대응 문제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뭐 예산은 우리 홍 의원님이 훨씬 많이 압니다만은 예비비도 꼭지가 달린 예비비가 많습니다. 아, 요건 여기에 써라. 요거 여기 안 쓰면 안 된다. 뭐 고교 무상 교육에 써라.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써라. 그렇게 예비비라도 다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을 깎아버리면 쓸 수 있는 돈이 사실 별로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난이 났을 때 지금 정부 여당이 지금 쓸 돈이 별로 없다. 쓸 그렇기 돈이 때문에 없다. 네. 빨리 수경을 하십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쓸 돈 많잖아.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는 뭐 4조 몇 천억 말씀하시는데 4조 몇 천억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작년에 예산 싹둑 잘랐는 거 그거 변명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예비비에 대해서 이렇게 벽면만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빨리 여야가 앉아서 예비비 빨리 만드는 추경해서 재난으로 인해서 집 다 태운 그 안타까운 이재민들 마음을 제발 좀 어루만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잘하시는 홍 의원님. 네. 지금 추경 편성에 소극적이고 예비비 삭감해도 문제 없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예,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추경 예산 편성에 지금 소극적인 이유는 결국은 작년에 본인들이 든 수정 예산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 단독으로 삭감한 수정 예산, 특히 예비비를 삭감한 이런 어떤 잘못을 어떻게 보면은 드러내지 않고 덮으려고 하는 거죠. 네. 지금 영남 지역에 지금 사상 최악의 화재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돌아가시지 않더라도 그 마을의 어른들이 막 그 연기를 맞아서 계속해서 이제 기침이 일어나고 또 기침을 하면 좀 검은 가래가 있고 하는 분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 삶의 터전을 모두 지금 날린 이재민들도 지금 이제 수없이 많기 때문에 네네. 조속히 빨리 긴급 이런 어떤 재예비비를 이제 투자 지금 이제 그 지출을 해야 되는데 네. 작년에 이제 정부가 그 편성한 것이 이제 4조 8천억인데 2조 4천억을 싹둑 자르고 그 중에서 또 이제 재예비비가 이제 2조 6천억에서 1조 6천억 잘랐습니다. 근데 1조 6천억 중에서도 또 목적성이 예를 들면 뭐 무상 그 급식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등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또 어떤 그 거짓말을 하냐면 또 거짓말 있나요? 예, 이 예비비 지금 현재 복구로 쓸 수 있는 돈 말고 또 부처에 있는 어떤 재대책비가 있다. 그 부처 대책비가 한 9천억 정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네. 각 부처의 또 그 재대책비는 각 부처별로 또 예산이 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별 재난 대책비가 뭐 9천억 있으니까 돈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액수만 보면 안 되고 그 용도 하나를 다 짜잡았을 때 쓸 수 있는 돈이 그렇습니다. 없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지금 거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한 3, 4천억이 불과한 상황인 것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완전히 본인이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정부 돈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니 야당 대표가 정부 최대한 어떤 돕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 아니라 정부 돈 많습니다. 마치 지금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도 수장처럼, 네.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해요. 또 거짓말. 이게 그럼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민주당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네. 마흔역 재판관 임명해주면 우리가 추경 협조하겠다. 이런 또 연계 또 고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그거는 이제 정쟁의 도구로 삼는 그렇습니다. 거죠. 저는
이런 어떤 이재민들에게 정말 천벌을 받을 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심지어 좌파 커뮤니티에는 어떤 것까지였냐면은 국민들에게 기부도 하지 마라. 왜냐면은 그쪽 지역은 내란을 동조하는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기부도 하지 마라. 이런 어떤 좌파 커뮤니티도 있다고 합니다. 기부를 하지 말라고. 그럼요. 그건 좀 상식적으로 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그 나라가 지금 이제 두 쪽이 났는데 특히 민주당에서 이런 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또 본인들의 작년에 예산 편성에 삭감한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행동들은 정말 국민들의 정말 혹독한 비판을 받을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부를 하지 말라고 했대요, 위원님. 그만큼 우리가 진영으로 나눠져서 죄에 대해서도 공감 능력이 떨어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공감 능력이 그렇습니다. 떨어진다. 죄를 입었으면 우리 옆에 사람들이 거리를 가다가 노인 한 분이 아이고 가다가 엎어지시면 가서 손을 잡고 일으켜 주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람의 도리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진영 논리로 본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 산불 현장에 가셔서 많은 이재민들 만나보셨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명확합니다.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네. 우리는 이 재난이 극복될 때까지 우리는 이것만 집중할 것이다.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회가 당장 편성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내 손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여기서부터 상주하겠다. 이런 것이 결심이 서는 것이 의회의 지도자 않습니까? 행정부 지도자뿐만 아니라 의회의 지도자도 선출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이 부르면 가야 하는 것이 역할이고 의무입니다. 일반 시민분들도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모든 것을 정쟁으로만 자꾸 해버리면 이것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뿐이다.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해야 될 일은 국회가 갖고 있는 입법권과 예산 편성권을 휘두르셔야 됩니다. 왜 권한을 휘두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권한을 최대한 휘두르셔서 예산 편성, 추경 편성하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경북 북동부 산불 지원 특별법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빨리 입법하셔서 국민들 재난 피해 입으신 여러분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뭐 40명 얘기하지 마시고 자꾸 그런 얘기하면 이게 통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국민들에게 빨리 입법권과 예산 편성권을 휘두르시기 바랍니다.